안녕하세요. 유튜브 소개하는 남자 유소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유튜브 채널은 수동 킥보드 하나로 세상을 여행한 남자 꾸준입니다. 2023년에 여행을 컨셉으로 시작한 채널인데요. 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데 구독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해서 100만을 향해 가는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답게 꾸준하게 여행하면서 남과 다른 컨셉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느린 여행을 통해 삶의 속도를 찾아요라는 그 짧은 소개글은 이 채널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꾸준 채널의 특징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상까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떡잎이 달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튜브 컨셉 자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킥보드 타기, 악어 고기, 버거 보기, 화장실에서 돈 내고 자기 등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제목과 썸네일로 클릭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공을 하신 걸 보면 구독자분들의 긍정적인 댓글이 꾸준님한테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댓글을 보면 느낌 온다 크게 될 채널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튜브 채널이 그렇듯이 연예인이 아닌 이상 한 번의 구독자 수와 그 조회수가 폭발하는 채널은 거의 없는데요. 꾸준님 또한 과거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했던 수동 킥보드 영상이 그 당시에는 바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댓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낭만 그 자체였다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과 철학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한 꾸준님에게 날벼락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어를 못한다고 숙박을 거부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못하고 일본의 풍습을 모른다는 이유로 숙박을 강제 취소당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꾸준님에게 멘탈 붕괴와 동시에 이 채널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기회도 동시에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으로 인해 이 채널이 언론에 소개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JTBC나 한국경제 등 대형 언론사에서도 해당 그 숙박 취소 사건을 다룬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영상 댓글을 보면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는 일본인의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같은 일본인으로서 사과하는 마음을 담은 댓글에서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그 당시에 발생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꾸준 채널의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고 해당 호텔은 추후 이 사건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역시 그 크레이지 도그에게는 매가 약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뻔뻔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기 전까지는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떡상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는지 꾸준님은 계획했던 킥보드 일본 일주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찐팬들을 조용히 모아가면서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꾸준하게 찍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이 채널이 80만 구독자를 넘게 모으고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거란 사실을 그 당시에 찐 구독자분들은 아마 예상하셨겠죠. 킥보드 일본 일주 시리즈 후반이 되어갈 때쯤 그 꾸준님은 누가 봐도 누를 수밖에 없는 썸네일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처량하고 빼짝 빠른 모습으로 좁은 방에 누워있는 그 넷카페 난민의 사연이라는 영상입니다. 막상 이 본 영상을 보면 그렇게 처량한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유롭게 여행하는 느낌의 영상이었지만 썸네일에 낚시당해서 저도 한참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썸네일의 중요성과 영상 계획의 노하우가 쌓였는지 슬슬 히트 영상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대기업 출신이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해외여행 중단 위기 등의 에피소드에서 구독자 수에 비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영상의 공통점들은 꾸준님의 그 처량해 보이는 모습이 구독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100만 유튜버를 향해 가는 꾸준님의 과거는 상당히 고달퍼 보이네요. 이제 진짜 알리신의 간택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이 영상을 이유로 꾸준님의 조회수는 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컨텐츠를 뽑아내는 미친 능력과 썸네일 장인의 포스로 제대로 떡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흔한 소재인 동해바다, 시내버스 대 고속버스, 렌터카 차박, 배낭여행 등으로 수십만에서 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뽑아내는 능력에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은 단순한 꾸준함이 아니라 꾸준한 창의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채널의 영상 조회수는 10만은 우습고 몇십만에서 100만을 넘는 영상들이 꾸준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회수 폭발과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광고로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꾸준 채널의 경우 그 이전에도 광고를 받긴 했지만 이제 광고를 받는 영상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꾸준님의 컨텐츠 또한 한층 호화스러운 그 경험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때 영상에 20만 원짜리 태국 초특급 그 기차 호텔 숙박기가 있는데 이건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대박 채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꾸준님은 초심을 잊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는데요. 해외여행이 끝난과 동시에 본인을 유명하게 해줬던 아이템 중 하나였던 킥보드를 타고 서울에서 해남까지 국토 종주하는 영상을 6회에 걸쳐 올리게 됩니다. 조회수는 다른 영상에 비해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낭만 넘치는 초기 시절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꾸준 채널을 처음 시청했을 때만 해도 구독자 수가 10만이 안 되고 조회수는 몇 만에 불과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채널의 구독자는 50만을 넘어가고 조회수는 구독자 수보다 몇 배가 많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목격하면서 연예인들도 쉽지 않은 이 유튜브 세계에서 일반인이었던 한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썸네일 장인답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이 한가득이지만 어떤 시청자는 어그로를 끈다고 악플을 단 댓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그로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의 그 첫 소개 채널로 꾸준을 선택한 건 이 채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제게 많은 자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독특한 주제, 차별적인 감성, 남다른 기획력 등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 탑5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채널의 시그니처라고 부를 수 있는 수동 킥보드를 타고 무려 1800km의 일본을 종주하는 영상입니다. 무려 9시간이 넘는 영상이지만 이 채널 진장의 감성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타고 일본 종주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채널 준장의 컨텐츠 기억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전철만 타고 가보겠다는 상상을, 아니 이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시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장의 기획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 가서 표를 구매하고 즉석에서 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현장에서 예매하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자 갑자기 앱으로 예약하고 떠나는,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좀 흘러가지만 누구나 한 번은 상상해봤던 공항 현장 예매 스토리는 매우 신선하지 않습니까? MBTI J인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꿈도 못 꿀 일인데 MBTI P분들이 아주 극호할 만한 영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계에서 가장 탑승객 없는 공항이라는 영상입니다. 솔직히 이 영상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특별히 재밌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양양국제공항에 직접 방문해서 탑승객 0명의 공항이 된 이유와 현장 분위기 등을 소개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준장의 컨텐츠 기획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게 삼겹살을 파는 식당을 소개한 울릉도 영상 패키지입니다. 삼겹살 비주얼에 충격받은 꾸준님에게 손님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궤변을 쏟아내었던 울릉도의 한 식당이 소개되는데 울릉도 여행의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상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풀빌라가 울릉도에 있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박에 무려 200만 원이나 한다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이기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이란 채널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꾸준을 검색하시고 영상도 직접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상보다 소개하지 못한 영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찐팬이 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소남이 두 번째로 소개할 유튜브 채널은 바로 순풍산부인과입니다. 갑자기 웬 순풍산부인과가 나오나 싶죠? 실제 채널 이름은 아니고 다음 소개할 채널에 대한 힌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순풍산부인과란 글자만 보시고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혹시 있다면 채널 이름명과 사유를 댓글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소개 영상을 제가 정성을 들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튜브 소개하는 남자 유소남이었습니다. 뿅!